이 감자떡이나 가져가. 다신 오지 마. 20년 만에 친정 가는 며느리 은별에게 시어머니가 건넨 건 고작 감자떡 한 상자였습니다. 어머니, 왜 이토록 저를 미워하시나요? 20년을 모질게 대하며 마지막에 준 선물이 딱딱한 감자떡이라니. 은별은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 감자떡 상자, 그냥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시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켜온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생 시댁을 위해 헌신한 바보 같은 며느리. 그녀는 감자떡 상자를 열고 오열하고 맙니다. 과연 그 안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올해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2021년 10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강남 외곽 낡은 전세 아파트 거실에 해진 보자기에 쌓인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천장에는 빗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벽지는 곳곳이 들뜬 채 말려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앞에 이은별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43세 여자였지만 깡마른 팔뚝과 거친 손등은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손가락에는 마늘 까다 생긴 붉은 상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방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서인애가 떨리는 다리로 거실로 나왔어요. 74세 할머니는 문틀을 짚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입술은 창백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죠. 하지만 서인애는 죽을 힘을 다해 멀쩡한 척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짐 다 쌌어? 은별이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어요. 네, 그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서인애가 식탁 쪽으로 휘청거리며 다가갔어요. 식탁 위에는 보자기로 싼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인애의 손이 떨렸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힘줄이 튀어나와 있었고 손톱 밑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밀어내는 순간 탁 소리가 났어요. 이 감자떡이나 가져가. 은별이 고개를 들어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감자떡이라고요? 20년을 함께 산 며느리에게 주는 게 고작 감자떡 한 상자인가요? 은별의 입꼬리가 씁쓸하게 비틀렸습니다. 감자떡이요? 서인애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 엄마 산소 앞에서 열어봐. 그전엔 절대 열지 마. 은별이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은별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살았는데 감자떡 주시는 거예요? 서인애가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목덜미에 핏줄이 불끈 튀어나왔어요. 내 엄마 산소 나가. 20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니까. 은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님은 제가 뭘 잘못했길래. 서인애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못? 네가 이 집에 온 것 자체가 잘못이야. 어서 나가. 은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거였구나. 아들 못 지킨 며느리라서 20년 동안 이렇게 괴롭히신 거였어. 은별이 해진 운동화를 신었어요. 밑창이 닳아 바닥이 훤히 비쳤고 끈은 여러 번 묶어 매듭투성이었습니다. 발 뒤꿈치가 신발 속에서 헛돌았습니다. 낡은 가방과 감자떡 상자를 들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서인애가 거실 소파 기둥을 움켜쥐었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쥐었습니다. 목구멍에서 기침이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은별이 현관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쿵.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인애가 소파 기둥을 놓치며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여 종이 한 장을 꺼냈죠. 병원 진단서였어요. 말기 혈액암 여명 3개월이라는 글자가 빨간 펜으로 밑줄 쳐져 있었습니다. 서인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잘 가, 은별아. 다시는 이 집 돌아보지 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시도 끝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별이 보냈어. 부탁한 대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은별이 나간 현관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거실 벽에는 사진 2장이 걸려 있었어요. 왼쪽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서인애가 벽돌을 머리에 이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굳은 살 박힌 손. 오른쪽은 컬러 사진이었어요. 강남 상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서인애가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아파트 복도를 은별이 걷고 있었습니다. 감자떡 상자를 품에 안았어요. 보자기가 낡아서 손에 걸릴 때마다 바스락거렸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은별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버튼이 낡아서 제대로 눌리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눌렀죠.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이 감자떡 한 상자,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43세인데 50대처럼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어찌 저를 이토록 1층 로비에 이웃 최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70세 할머니는 새 운동화가 든 비닐봉투와 다른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어요. 은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최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별아, 순자 할머니. 최순자가 새 운동화 봉투를 은별 손에 쥐어줬어요. 봉투가 따뜻했습니다. 20년 만에 엄마한테 가는데 운동화라도 새 거로 신고 가. 은별이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최순자가 또 다른 봉투를 은별 손에 꼭 눌러줬어요. 두툼했습니다. 여비도 좀 있어야지.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괜찮아. 그냥 받아. 엄마 산소 가려면 차비도 들잖아. 은별이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순자가 은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로비 밖으로 사라지는 은별. 최순자가 눈물을 훔쳤어요. 사실 이 모든 건 그녀의 시어머니 서인애가 최순자에게 부탁한 거였습니다. 최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내 언니, 왜 끝까지 말을 안 하니? 한숨이 깊게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낡은 벤치에 은별이 앉았습니다. 새 운동화를 꺼내 신어봤습니다. 딱 맞았어요. 발이 푹신한 깔창에 감싸였습니다. 은별은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잘해주시지? 여비 봉투를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20장이 들어있었어요. 감자떡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볼까 망설였어요. 손이 매듭 쪽으로 갔다가 멈췄습니다. 산소 앞에서 열나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인애는 거실 소파에 쓰러져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최순자의 답장이었어요. 은별이한테 다 줬어. 울더라. 서인애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잘했어, 순자야. 눈을 감았습니다. 서인애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제 내 소임을 다했어.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은 은별은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7년 2월, 자신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강당은 축하 현수막과 꽃다발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19살 은별은 어머니가 선물한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감촉이 볼에 닿았습니다. 코트 소매를 쓰다듬으며 은별이 웃었습니다. 엄마, 대학 가면 이 코트 매일 입을 거야. 어머니가 은별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그래, 우리 딸 예쁘다. 아버지 이철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30평 아파트의 외제차, 넉넉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은별은 걱정 없이 자랐어요. 한 달 뒤 은별은 명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캠퍼스를 걸었어요. 친구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은별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11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 거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IMF 외환위기, 기업부도 속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집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따르릉, 따르릉. 은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철수 씨 어디 있어요?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은별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졌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아버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넥타이가 헐겁게 풀려 있었고 구겨진 와이셔츠에서 땀 냄새가 났습니다. 미안하다, 회사가 망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행 빚 10억이 발생했어요. 회사 연대보증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사채 10억이 추가됐습니다. 급전을 마련하려다 악화된 것이었어요. 아파트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외제차도 압류됐습니다. 은별은 대학 1학년도 채 마치지 못하고 휴학계를 냈어요. 겨울이 지나 새해가 왔습니다. 1998년 1월, 아버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은별과 어머니가 울부짖었어요. 아빠, 정신 차려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은별은 입고 있던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아버지에게 덮어줬어요. 아버지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빈소에 찾아온 조문객보다 빚쟁이가 더 많았어요. 조폭 계열 사채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돈 언제 갚을 거야? 어머니가 은별을 뒤로 숨겼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사채업자가 어머니를 노려봤어요. 이자 만원 500만 원이야. 못 갚으면 딸년 데려간다. 은행 빚 10억은 아파트와 외제차 압류로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사채 10억은 담보가 없어 그대로 남았어요. 매달 이자 500만 원, 1년이면 6천만 원이었습니다. 원금은 손도 못 댔습니다. 눈이 녹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은별은 좁은 월세방으로 쫓겨났어요. 짐이라곤 몇 개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은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별아, 같이 있으면 위험해. 엄마, 무슨 소리야? 저 사람들이 우릴 쫓아다녀. 흩어져 살자.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싫어요. 엄마 혼자 두고 못 가요. 이게 살 길이야. 어머니가 은별에게 현금 50만 원과 아버지의 롤렉스 시계를 쥐어줬습니다. 조심해서 살아. 은별은 캐시미어 코트와 롤렉스 시계만 챙겼어요. 엄마, 연락할게요. 아니, 연락하면 안 돼. 추적당해. 어머니와 은별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은별이 뒤돌아봤어요. 어머니도 뒤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은별은 경기도 어느 공장 기숙사에 입사했습니다. 20살이었어요.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는 짐 맨 밑에 숨겼어요. 절대 입을 수 없었습니다. 롤렉스 시계는 양말 속에 감췄습니다. 공장 라인에서 부품을 조립했어요. 손이 까졌습니다. 밤마다 기숙사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공장 정문에 검은 승용차가 섰어요. 조폭 사채업자 2명이 내렸습니다. 이은별 여기 있지? 공장 경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별은 화장실에 숨어 떨고 있었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가고 나서 은별은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또 도망쳤어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 가을이 왔습니다. 은별은 서울 변두리 24시간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9시까지 근무했어요. 사람 눈에 덜 띄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편의점 뒤 고시원 방은 2평밖에 안 됐습니다. 창문도 없었어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2달 뒤 새벽 4시였습니다. 편의점에 수상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은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은별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가 나가고 10분 뒤 사채업자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은별 맞지? 너 여기 있었구나. 은별은 뒷문으로 도망쳤어요. 그날로 또 짐을 쌌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은별은 인천 작은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방 보조였어요. 하루 10시간 일했습니다. 사장이 손님이 남긴 짜장면을 줬어요. 은별은 그걸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은 세제에 갈라졌습니다. 피부병이 생겼어요. 넉 달 뒤 사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은별을 불렀습니다. 수상한 사람들이 은별을 찾아왔다는 것이었어요. 은별은 해고당했습니다.
또 짐을 쌌어요.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은별은 강남 오피스 빌딩 새벽 청소 용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4시부터 8시까지 화장실과 복도를 청소했어요. 그나마 사람 눈에 덜 띄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야윈 얼굴, 거친 손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23살이 된 은별은 추운 새벽 청소를 하며 캐시미어 코트를 떠올렸습니다. 입어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너무 눈에 띌 것 같았습니다. 코트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롤렉스 시계를 봤습니다. 팔까 고민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별은 머리를 자르고 이름을 바꾸고 휴대폰 번호를 바꾸며 살았습니다. 매일 밤 울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는 절대 입을 수 없었습니다. 롤렉스 시계는 항상 가방 속 깊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2001년 8월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 청소를 마친 23살 은별은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강남 골목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렸어요. 찢어진 운동화 밑창이 뜨거운 아스팔트에 닿을 때마다 발바닥이 화끈거렸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작은 서점 하나가 보였어요. 청운 서점이라는 낡은 간판이 햇볕에 발해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으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는 게 보였어요. 문 앞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점 직원 구함, 집안일 도움, 숙식 제공. 은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숙식 제공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밀었어요. 딸랑, 종이 울렸습니다. 서점 안은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에어컨 바람이 땀에 젖은 등을 시원하게 식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사다리에 올라가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회색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은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거친 손, 수척한 얼굴, 값싼 옷. 여자의 눈빛이 잠시 은별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힌 손이었어요.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름, 나이, 경력. 은별이 공장, 편의점, 식당, 청소 일을 다 해봤다고 대답했어요.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은별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이 일하고 싶어요? 은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냥 조용한 곳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여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은별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가 한숨을 쉬며 은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일부터 나와요. 은별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여자가 은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서점은 1층, 2층에서 집안일을 해야 하고 월급은 80만 원이라 설명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서인혜였어요.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은별이 서점 문을 열었어요. 먼지를 닦고 책을 정리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책을 찾아드렸어요. 오후에는 2층 집으로 올라가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 바닥을 걸레로 닦았어요. 빨래를 모아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별이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 안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콜록콜록. 기침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은별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저 사모님, 아드님이 아프신가요? 서인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응, 오래 앓고 있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은별은 더 묻지 않았어요. 조용히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이 왔습니다. 은별은 처음으로 안정된 생활을 했어요. 서점은 조용했습니다. 손님이 하루 대 6명 정도 왔어요. 책 냄새가 좋았습니다. 저녁이면 서인혜가 밥을 차려줬어요. 된장찌개와 밥, 김치, 계란말이. 은별은 그 따뜻한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밥이었어요.
서인애가 은별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줬습니다. 계란말이를 하나 더 올려줬어요. 밤에는 서점 2층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3평 남짓한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별은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푹신한 이불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어요. 9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은별이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방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30대 남자가 나왔어요. 야윈 얼굴에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기침을 하며 거실 소파로 걸어왔어요. 휘청거렸습니다. 은별이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따라왔습니다. 유리컵을 남자 앞에 내밀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눈이 온화했습니다. 둘은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민준이었어요. 서인애의 아들이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는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은별은 민준의 창백한 얼굴을 봤습니다. 입술도 핏기가 없었어요. 10월 중순이었습니다. 따뜻한 날씨였어요. 은별이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 먼지를 닦고 있었어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딸랑, 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조폭 사채업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이었어요. 이은별,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은별의 손에서 책이 떨어졌습니다. 쿵. 바닥에 책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로 물러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년 동안 도망 다녔구나. 이제 끝이야. 은별이 책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인애가 계단을 내려왔어요.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어요. 사채업자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팔짱을 꼈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은별이라는 사람은 없다고 잘라 말했어요. 서인애가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직원 명부를 꺼냈어요. 펼쳐서 사채업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가짜 이름 이미영이 적혀 있었어요. 한 달 전에 퇴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로 쳐다봤습니다. 서인애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경찰을 부르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서점을 둘러봤어요. 책장 사이사이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은별이 책장 뒤에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흘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를 딱딱 부딪혔어요. 서인애가 은별에게 다가왔습니다. 은별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서인애가 은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은별이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서인애가 은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2층으로 올라가자는 손짓을 했습니다. 은별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어요. 2층 거실 소파에 앉은 은별은 따뜻한 차를 받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차가 컵 밖으로 출렁였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서인애가 조용히 앉아 기다렸어요. 은별은 모든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회사 부도 이야기, 20억 빚 이야기, 사채 10억 이야기, 어머니와 이별한 이야기, 3년간 도망 다닌 이야기. 서인애가 조용히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한숨을 쉬었어요. 서인애가 은별을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그 빚, 지금 얼마나 남았어?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채가 10억인데 이자까지 아마 12억쯤 될 거예요. 서인애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12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은별이 방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어요. 똑똑. 서인애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은별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 서인애가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은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인애가 한참 망설였어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다시 떴습니다. 내가 내 친정 빚 5억 갚아줄게. 은별의 숨이 멎었습니다. 서인애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인애가 은별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대신 우리 민준이와 결혼해줘. 은별이 멍하니 서인애를 바라봤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인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서인애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결혼도 못 해보고 가는 게 너무 불쌍해서. 은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인애가 은별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2개월 동안 은별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책 먼지를 하나하나 닦는 모습, 손님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 청소할 때도 구석구석 놓치지 않았고 설거지할 때도 접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서인애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민준이 옆에 있어줘. 마지막까지만. 그 아이가 혼자 가는 게 너무 싫어. 서인애가 은별의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5억 갚아주면 사채업자들 내 엄마한테도 안 갈 거야. 이자가 줄어드니까. 내 엄마도 숨 쉴 수 있어.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그냥 민준이 곁에 있어줘. 그것만으로 충분해. 은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헤어지던 날 눈물 흘리던 얼굴. 민준의 야윈 얼굴도 떠올랐어요. 물 마시던 그 온화한 눈빛.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별이 부엌으로 갔어요. 서인애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어요. 사모님 결혼하겠습니다. 서인애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은별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어요. 12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하객은 서너 명밖에 없었습니다. 은별은 캐시미어 코트 대신 소박한 흰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중고로 산 원피스였습니다. 민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서인애가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별이 민준 옆에 섰습니다.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했어요. 잘 부탁드려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내가 미안해요. 예식장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떨어졌어요. 은별의 손 위로 민준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결혼식한 지 일주일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은별이 서점 2층 작은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낡은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어요. 맨 밑에서 베이지색 천이 보였습니다. 캐시미어 코트였어요. 은별이 떨리는 손으로 꺼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지 못했던 코트였어요. 부드러운 감촉이 뺨에 닿았습니다. 코트를 펼쳐 품에 안았어요. 어머니가 졸업식장에서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 예쁘다.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코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인애가 문턱에 서 있었어요. 은별 손에 든 코트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은별이 코트를 가슴에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코트예요. 어머니가 주신. 서인애가 성큼 다가와 코트를 낚아챘습니다. 은별의 손에서 코트가 빠져나갔어요. 이런 거 입으면 안 돼. 은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서인애가 코트를 움켜쥐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은별이 뒤따라갔어요. 서인애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은빛 가위가 손에 들렸어요. 은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가위날이 코트를 갈랐습니다. 베이지색 천이 두 조각으로 찢어졌어요. 은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서인애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서인애는 더욱 거칠게 코트를 잘랐습니다. 가위 소리가 부엌에 울렸어요. 은별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그건 엄마가. 서인애가 은별을 밀쳐냈습니다. 은별이 벽에 부딪혔어요. 사채업자들이 이걸로 널 추적한다고. 이런 비싼 옷 입고 다니면 금방 들킬 거야. 코트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인애가 조각들을 바닥에 던졌어요. 베이지색 천 조각들이 마루 위에 흩어졌습니다. 은별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코트 조각을 하나씩 주워 모았습니다. 손끝이 천을 만질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조각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엄마가 주신 건데. 서인애가 냉정하게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눈에 띄지 않게 살아야 해.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은별은 코트 조각을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은별이 잠시 서점에 내려가 책을 정리했어요. 30분쯤 지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은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서랍을 활짝 열었어요. 롤렉스 시계가 없었습니다. 은별이 서랍을 뒤졌습니다. 옷장을 뒤졌어요. 침대 밑을 뒤졌습니다. 없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거실로 뛰어나갔어요. 서인애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 시계 어디 있어요? 서인애가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팔았어. 은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그건 아버지 유품인데. 서인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단호했어요. 죽은 사람 물건 붙들고 있어봐야 소용없어. 시계 판 돈으로 빚이나 갚아야지. 은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목구멍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서인애가 다시 TV를 봤습니다. 은별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코트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천 위에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은별이 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어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서인애가 들어왔어요. 은별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뭐해? 어머니한테 연락하려고요. 서인애가 휴대폰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안 돼. 연락하면 사채업자들이 추적해.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인애가 돌아서 나갔어요. 은별은 침대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은별이 책을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왔어요.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은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인애가 2층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은별을 재빨리 2층 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문을 닫고 밖에서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딸깍. 은별이 문을 흔들었어요. 어머님, 열어주세요. 1층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채업자의 거친 목소리였어요. 은별이 귀를 문에 댔습니다. 서인애와 사채업자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빚 이야기, 돈 이야기. 은별이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1시간쯤 지나 문이 열렸습니다. 서인애가 들어왔어요. 은별이 눈물 범벅인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왜, 절 가뒀어요? 사채업자들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 은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남의 집 망하게 할 거야. 서인애가 나가버렸습니다. 은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별은 외출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서인애가 대신 장을 봤습니다. 은별은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었어요.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어요. 요리를 했습니다. 민준을 간호했어요. 그러나 민준의 병세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거의 누워만 지냈어요. 어느 날 민준이 은별을 불렀습니다. 은별이 침대 옆에 앉았어요.
민준이 야윈 손으로 은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별 씨, 미안해요. 엄마가 너무 심하게 대하죠? 은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참았어요. 괜찮아요.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민준이 기침을 했습니다. 은별이 물을 떠다 줬어요. 이듬해에도 사채업자들이 왔습니다. 서인애는 또 은별을 방에 가뒀어요. 은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이 빨개졌어요.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별은 방 바닥에 주저앉아 코트 조각을 꺼냈습니다. 천을 얼굴에 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인애는 상가를 하나 더 팔았습니다. 밤마다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은별은 외출을 1년에 2~3번밖에 하지 못했어요. 병원에 민준과 동행할 때뿐이었습니다. 은별의 손은 마늘 까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혔어요.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2006년 봄이었습니다. 민준이 거의 의식 없이 누워 있었어요. 은별이 민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했어요.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은별은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감사했었어요. 5억을 갚아준다는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 수 없었어요. 서인애가 왜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지. 방 한구석에 코트 조각들이 담긴 상자가 있었어요. 은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베이지색 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눈물이 천 위에 떨어졌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이었어요. 민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밀랍처럼 창백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슉슉 소리를 냈어요. 은별이 민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가벼웠어요. 뼈와 피부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서인애가 창밖을 보며 서 있었어요. 등이 활처럼 굽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서인애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은별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은별의 손이 떨렸어요. 민준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민준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은별을 봤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은별 씨,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네, 민준 씨. 고마웠어요. 제 곁에 있어줘서. 민준이 힘겹게 말을 이으려 했어요. 엄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왔어요. 콜록. 민준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은별이 휴지로 닦아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의 호흡이 급격히 가빠졌어요. 가슴이 헐떡거렸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몸이 경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인애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은별의 팔을 잡았어요. 은별아, 밖에 나가 있어. 네. 지금요? 민준 씨가. 서인애가 은별을 강제로 일으켰습니다. 병실 밖으로 끌어냈어요. 은별이 버둥거렸습니다. 서인애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병실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쿵. 문이 닫혔어요. 은별이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병실 안에서 민준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통스러운 소리였어요. 은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열어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별이 문을 더 세게 두드렸어요. 주먹이 빨개졌습니다. 민준 씨, 들어오지 마. 서인애의 목소리가 문 안쪽에서 들렸습니다. 은별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서인애가 민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몸이 심하게 떨렸어요. 눈을 뜬 채 경련했습니다. 서인애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민준이 마지막 숨을 쉬었습니다. 몸의 떨림이 멈췄어요. 심장 모니터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서인애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눈을 감겨줬어요. 잘 가거라.
의사들이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은별이 일어났어요. 병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간호사가 은별 앞을 막았어요. 보호자분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저는 아내인데요. 어머님께서 혼자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은별이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무릎에 묻고 울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서인애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은별이 일어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은별이 천을 들쳤어요. 민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깨끗이 닦여 있었어요. 피 한 방울 없었습니다. 은별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저랑 결혼해줘서.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근처 작은 장례식장에서 3일장을 치렀어요. 은별이 상복을 입고 빈소를 정리했습니다. 검은 천이 몸에 감겼어요. 서인애가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어요. 이웃 최순자가 찾아왔습니다. 은별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은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별이 최순자 품에 안겼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최순자가 은별의 등을 토닥였어요. 은별이 영정 앞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어요. 서인애가 은별을 봤습니다. 그만 울어. 은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인애가 차갑게 말했어요. 울면 뭐해. 죽은 사람 돌아와. 은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인애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최순자가 은별 옆에 앉았습니다. 은별의 손을 잡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인애가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은별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서점 팔아야지. 왜요? 근처에 대형 서점 들어왔어. 더 이상 안 돼. 은별이 서점을 둘러봤습니다. 민준이 좋아하던 책들이 보였어요. 그래도 이곳은 민준 씨 추억으로 밥 먹고 살아. 서인애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은별이 입을 다물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서점이 2억에 팔렸어요. 은별이 서점 마지막 날 책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민준이 좋아하던 시집을 꺼냈어요. 가슴에 안았습니다. 책장을 넘겼어요. 민준이 밑줄 그어둔 구절이 보였습니다.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책 위로 떨어졌어요. 서인애가 멀리서 은별을 봤습니다.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강남 외곽 낡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전세 1억짜리 좁은 투룸이었습니다. 천장에 곰팡이 얼룩이 져 있었어요.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은별이 짐을 정리했어요. 서인애가 은별의 방을 가리켰습니다. 3평 남짓한 방이었어요. 창문도 작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늘 박스가 도착했어요. 은별이 박스를 열었습니다. 마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루에 10kg 까야 돼. 서인애가 말했습니다. 은별이 거실 바닥에 앉았어요. 마늘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껍질이 손에 걸렸어요. 손가락이 금방 까졌습니다. 마늘즙이 상처에 스며들었어요. 따가웠습니다. 손끝이 화끈거렸어요.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최순자가 찾아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마늘 박스가 쌓여 있는 것을 봤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함께 마늘을 까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묵묵히 마늘을 까고 있었습니다. 최순자가 은별의 손을 봤어요.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녀는 은별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 응. 은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서인애가 은별을 불렀어요. 나는 밤 8시부터 자니까 괜히 나와서 시끄럽게 굴지 마. 내 방에 있어. 알겠어? 네. 은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은별의 방불이 꺼졌어요. 서인애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했어요. 서인애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장갑을 꼈어요. 무거운 박스를 날랐습니다. 20kg짜리 박스였어요. 허리가 휘었습니다. 아팠어요. 59세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까지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채로 잠들었어요. 4시간을 잤습니다. 오전 10시에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후 4시까지 설거지를 했어요. 찬물에 손이 얼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별이 일찍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인애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장갑도 벗지 않았어요. 은별이 다가갔습니다. 서인애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내가 어디서 자든 무슨 상관이야? 은별이 방으로 돌아갔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별은 매일 마늘을 깠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혔습니다. 손톱 밑이 까맣게 변했어요. 최순자가 일주일에 2~3번 와서 도와줬습니다. 서인애는 계속 새벽 일을 했어요. 은별은 서인애가 밤 8시부터 자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소파에서 자는 서인애를 본 적이 있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은별은 여전히 거실 바닥에 앉아 마늘을 까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어요. 손톱 밑은 까맣게 변했습니다. 31살이던 은별은 어느새 40살이 됐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어요. 입꼬리가 처져 있었습니다. 서인애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59살이던 서인애는 68살이 됐어요. 허리가 더 굽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샜어요. 하지만 서인애는 여전히 밤마다 몰래 집을 나갔습니다. 밤 9시면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어요. 새벽 5시에 돌아왔습니다. 물류센터와 식당에서 일했어요. 은별은 서인애가 밤 8시부터 자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2016년이었습니다. 서인애가 매달 100만 원을 더 내기 시작했어요. 경기도 어느 요양원에 보내는 돈이었습니다. 은별 어머니 한미숙이 그곳에 있었어요. 치매와 당뇨 합병증으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서인애는 은별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돈을 보냈습니다. 서인애는 자주 어지러워했어요. 기침도 심해졌습니다. 최순자가 병원에 가보라고 말했어요. 서인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억만 더 모으면 돼. 조금만. 서인애가 중얼거렸습니다. 2017년 3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집 전화가 울렸어요. 은별이 받았습니다. 한미숙님 보호자이신가요? 요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은별의 심장이 멎었어요. 네. 환자분이 위독하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떨리는 손으로 잡았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요양원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은별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방을 꺼냈어요. 서인애가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별이 눈물 범벅인 얼굴로 달려왔어요. 어머님, 엄마가 위독하대요. 서인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은별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서인애가 은별의 팔을 붙잡았어요. 안 돼. 네. 왜요? 가면 안 돼. 은별이 서인애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엄마가 위독한데 왜 못 가요? 사채업자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서인애가 은별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은별이 울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네가 가면 사채업자들한테 잡혀. 그럼 우리 집도 망해. 은별이 서인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20년 넘게 엄마 못 봤어요.
이제 마지막인데 그것도 못 가요. 가면 우리 다 죽어. 서인애가 소리쳤습니다. 은별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게 해주세요. 방에 들어가 있어. 나오지 마. 서인애가 은별을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을 닫고 밖에서 잠갔어요. 은별이 방 안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게 해주세요. 엄마, 엄마. 서인애가 문 밖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인애가 혼자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이었어요. 한미숙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서인애가 한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어른. 한미숙이 잠깐 눈을 떴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은별이. 서인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별이는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한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서인애가 한미숙의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은별이 못 오게 해서. 하지만 은별이 지켜야 해서. 사채업자들이 은별이한테 무슨 짓 할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인애가 혼자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촐한 3일장이었어요. 빈소를 지켰습니다. 밤새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최순자만 와서 조문했습니다. 은별이는요? 못 오게 했어. 최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인애가 발인을 했어요. 영정을 들고 화장장으로 갔습니다. 유골함을 받았어요. 경기도 파주공원묘지로 갔습니다. 산소를 만들었어요. 산소비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서인애가 산소 앞에서 절을 했어요. 편히 쉬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별의 방문을 열었어요. 은별이 눈 퉁퉁 부어 나왔습니다. 끝났어요? 응. 산소는 어디예요? 경기도 파주. 가고 싶어요. 안 돼. 은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요? 산소도 못 가요. 사채업자들이 산소 지키고 있을 거야. 네가 가면 거기서 잡혀가. 언제까지 못 가요? 빚 다 갚을 때까지. 은별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어요. 어머니를 평생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서인애가 방문 밖에 서서 은별의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은별은 더 침울해졌어요. 마늘을 까며 매일 울었습니다. 최순자가 와서 위로했어요. 서인애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몸은 더 망가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남은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2021년 9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서인애가 낡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 마늘을 까던 은별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 가세요? 보릴. 현관문이 쿵 닫혔습니다. 은별은 닫힌 문을 한참 바라보다 다시 마늘로 시선을 돌렸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돌아온 서인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찢어진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현관 벽을 짚은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은별이 마늘 바구니를 급히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색이. 상관하지 마. 네가 할 일이나 해. 서인애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벽이었어요. 화장실 가던 서인애가 복도에서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어요. 어지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코끝이 간질거렸어요. 손을 대보니 따뜻한 액체가 손가락에 묻어났습니다. 빨간 피였어요. 급히 휴지를 뽑아 코를 막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은별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났어요. 비켜. 멀쩡해. 서인애가 소리쳤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문을 쾅 닫았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9월 15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인애는 혼자 병원으로 향했어요. 진료실 딱딱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한참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암입니다. 말기예요. 서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서인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단서를 받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어요.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집에 와줄 수 있어? 30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인애가 문을 열었어요. 순자가 문 앞에 섰습니다. 이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어요. 언니, 얼굴이 왜 그래? 들어와.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내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순자가 그걸 펼쳤어요. 글자들을 따라가던 눈이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내 언니. 순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3개월이래. 남은 시간이. 서인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순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거실에 퍼졌어요. 언니.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내가 순자의 떨리는 어깨를 감쌌어요. 며느리를 보낼 때가 됐어.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은별이를요? 운동화 하나 사줘. 새 거로. 240 사이즈야. 여비도 10만 원 준비해줘. 은별이한테는 네가 준 걸로 해줘. 내가 주면 안 받을 거야.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감자떡 좀 사다 줘. 딱딱한 거. 오래된 걸로. 감자떡이요? 상자에 담아야 해. 왜 감자떡이에요? 은별이 친정 가거든 절대 돌아오지 못하게 해줘. 언니, 왜 이러는 거예요? 부탁이야, 순자야. 순자가 서인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야윈 손이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내는 매일 짧은 외출을 했어요. 돌아올 때마다 작은 봉투를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면 문을 잠갔어요.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9월 28일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자가 시장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서 감자떡 냄새가 났어요. 두 사람은 이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서인애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순자가 감자떡을 건넸습니다. 하나씩 상자에 올렸어요. 10개, 15개, 20개. 상자가 가득 찼습니다. 최순자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습니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방 안에 퍼졌어요. 울지 마, 순자야. 이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자기를 펼쳤어요.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보자기였습니다. 상자를 가운데 놓고 내 귀퉁이를 모았어요. 매듭을 묶었습니다. 1번, 2번, 3번. 단단히 묶었어요. 언니, 꼭 보내야 해요? 응, 보내야 해. 최순자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성된 상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10월 2일 새벽이었습니다. 서인애가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야위고 병든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한복을 단정히 입었어요. 머리를 빗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거실로 나가 소파에 감자떡 상자를 놓았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은별이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를 봤습니다. 이상한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거야. 서인애가 소파 옆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짐 싸. 은별이 서인애를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엄마 산소나 찾아가. 20년 넘게 못 봤잖아. 은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감자떡이나 가져가. 내 엄마 산소 앞에서 열어봐. 그전엔 열지 마. 서인애가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은별이 상자를 봤어요. 낡은 보자기에 쌓인 상자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서 안 가.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은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잘못? 네가 이 집에 온 것 자체가 잘못이야. 서인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별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20년 이제 됐어. 내 방 정리해. 가져갈 거 챙겨. 어머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은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없어. 그냥 가. 왜 절 버리시는 거예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버리는 거 아니야. 보내는 거지. 서인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은별이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소리였습니다. 서인애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은별의 방문이 열렸어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다 쌌어? 네. 이거 가져가. 서인애가 감자떡 상자를 밀었습니다. 은별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낡은 가방과 함께 들고 현관 앞에 섰어요.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서인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 오지 마. 다신 여기 오지 마.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엄마한테나 가. 20년 넘게 못 봤잖아. 서인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은별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쿵. 문이 닫혔어요. 서인애가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도였습니다. 은별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감자떡 상자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20년을. 다리가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1층 로비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은별이 로비로 나왔습니다. 순자가 구석에 서 있었어요. 새 운동화가 든 봉투와 돈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별을 보자 눈물이 흘렀어요. 은별아. 아줌마. 은별이 최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순자가 운동화 봉투를 건넸어요. 신고가. 엄마 산소 가는데 운동화라도 새 거로. 은별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여비 봉투도 쥐어줬어요. 이건 버스비야. 파주까지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감사합니다. 은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힘내. 조금만 더 힘내. 순자가 은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은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를 나갔어요. 순자는 은별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닦고 돌아섰어요.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은별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감자떡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새 운동화를 꺼내 신어봤어요. 딱 맞았습니다. 상자를 내려다봤어요. 보자기가 정성스럽게 묶여 있었습니다. 엄마 산소 앞에서 열라고. 버스가 왔어요. 은별이 일어났습니다.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자를 무릎에 안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인애의 집이었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어요. 이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순자의 문자였습니다. 은별이 보냈어. 이내가 답장을 했습니다. 고마워. 이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은별의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방이었어요. 이내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았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버스가 파주로 향했습니다. 은별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감자떡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준의 병실 앞.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은별은 복도에서 울고 있었어요. 마지막 모습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 못 지킨 며느리가 그렇게 미웠을까요? 7년 전도 떠올랐습니다. 엄마 부고를 받았던 날. 가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막아섰어요. 임종도 장례식도 못 갔습니다. 그때 정말 원망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버스가 파주공원 묘지에 도착했어요. 은별이 내렸습니다.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직원이 지도를 건넸습니다. 은별이 지도를 받아들고 걸었어요. 보따리와 감자떡 상자를 들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산소가 보였습니다. 묘비에 어머니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은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렸어요. 엄마, 은별이 왔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묘비 앞에 앉았어요. 어머님 임종도 못 지키고 장례식도 못 간 불효자라 울었습니다. 묘비에 이마를 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눈물을 다 쏟아낸 후에야 고개를 들었어요. 20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구박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미워하셨을까요? 옆에 둔 감자떡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소 앞에서 열어보라고 하셨지요.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어요. 매듭이 여러 개 묶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잘 풀리지 않았어요. 하나씩 풀었습니다. 감자떡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딱딱하게 굳은 감자떡들이 가득했습니다. 쓴웃음이 나왔어요. 다 굳어버린 감자떡. 어머니는 끝까지.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어머니, 왜 이토록 저를 미워하시나요? 감자떡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내려놓으며 울었어요. 흩어진 감자떡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닐 아래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비닐을 들춰냈습니다. 아래 낡은 봉투들이 있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열어봤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경기도 파주시. 소유자란을 봤습니다. 이은별. 눈이 커졌어요. 내 이름이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06년 3월. 그때부터 내 이름이었다고요? 손이 떨려 서류가 흔들렸어요. 다음 큰 봉투를 열었습니다. 베이지색 천이 보였어요. 꺼냈습니다. 캐시미어 코트였어요. 조각조각 꿰매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코트를 펼쳤어요. 가위로 잘린 자국들. 하나하나 손으로 꿰맨 바느질. 삐뚤삐뚤했습니다. 어머님이 이걸. 코트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다음 봉투였습니다.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롤렉스 시계였습니다. 아빠 시계. 팔아버렸다고 하셨는데. 전당포에서 다시 찾아오신 거구나. 시계를 손에 쥐고 흐느꼈습니다. 또 다른 봉투를 보니 서류가 있었습니다. 사채 완납 증명서. 날짜가 보였습니다. 2021년 9월 3일. 총액 12억 원. 손이 떨렸습니다. 빚을 다 갚으셨다고요? 20년 동안 혼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USB가 하나 있었어요. 겉에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장례식. 제가 못 갔는데. 어머님이 다 해주셨구나. 울었습니다. 마지막 봉투였습니다. 며느리 은별에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흐릿하고 떨린 글씨였어요. 은별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을지도 몰라. 20년 동안 너를 미워한 적 없어. 다만 너를 지키고 싶었어. 손이 멈췄습니다. 미워한 적 없다고요? 사채업자들로부터,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내가 너를 모질게 대한 건 너를 강하게 만들고 싶어서야.
나약해선 안 되는 상황이었잖니. 눈물이 편지에 떨어졌습니다. 민준이 임종 못 보게 한 것도 네가 그 험한 모습 보면 평생 악몽에 시달릴까 봐. 엄마가 민준이 눈 감겨줬어. 평온하게 보내줬어.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울던 자신. 문 안에서 홀로 아들을 보내던 시어머니. 그때 시어머니도 울고 계셨을까요? 혼자서요. 내 엄마 장례 못 가게 한 것도 사채업자들이 장례식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네가 가면 그 자리에서 끌려갈 게 뻔했어. 내가 대신 갔어. 내 엄마한테 내 안부 전해드렸어. 은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7년 전 그날. 너 때문에 우리 집 망한다던 그 말. 그게 자신을 지키려는 말이었구나.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코트 자른 것도 시계 판 것도 사채업자들이 그걸로 널 추적할까봐. 하지만 코트는 꿰매서 간직했고 시계는 다시 찾아왔어. 내 아버지 유품 어떻게 버려. 20년 전 가위로 코트를 자르던 시어머니. 그때 그 손이 떨리고 있었던 걸 은별은 보지 못했습니다. 내 친정집 20년 동안 매달 관리하고 있었어. 네가 언젠가 돌아갈 곳이 필요할 것 같아서. 2006년부터 내 이름으로 해뒀단다. 사채 12억 2021년 9월에 다 갚았어. 20년이나 걸렸구나. 밤마다 물류센터에서 일했어. 낮에는 식당에서. 네가 모르게. 네가 알면 버거워할 것 같아서. 은별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밤 혼자 자신은 거실에서 마늘을 까며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밤새 일하며 빚을 갚고 계셨던 거예요. 미안해, 은별아.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너무 모질게 대했지. 하지만 이게 내가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이제 자유롭게 살아. 세상 밖으로 나가서 맘껏 살아라 사랑한다.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은별이 바닥에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님,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바보같이 몰랐어요. 땅을 쳤습니다. 온몸으로 울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 어머님, 어디 계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어왔어요. 집문서, 코트, 시계, 증명서, USB 편지. 산소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이 모든 걸 제가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은별은 산소 앞에서 3시간 넘게 울었어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소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상자를 들고 묘지를 나왔어요. 뒤돌아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둠이 내린 산소를 나왔습니다. 은별이 입구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어요. 서울 강남이요. 빨리요. 기사가 놀라 은별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급하다고 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은별이 뒷자리에서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기다리세요. 제가 갑니다. 밤 8시였습니다. 강남 외곽에 있는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은별이 5층까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은별은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순자 아줌마. 벌떡 일어났어요. 뛰어내려갔습니다. 순자 아줌마 집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은별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은별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시냐고요?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별을 안으로 들였어요. 소파에 앉혔습니다. 진정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은별은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은별아, 이내 언니가 병원에 계셔. 혈액암 말기야. 은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암이요? 순자가 말을 이었어요. 남은 시간이 3개월인데 이미 한 달 지났다고요.
은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자가 은별을 일으켜 세웠어요. 은별이 병원 위치를 묻자 순자가 바로 알려줬어요. 빨리 가라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은별이 상자를 집어들고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1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안내 데스크로 뛰어갔습니다. 간호사가 7층이라고 알려줬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더 버텨주세요. 7층에서 내렸어요. 복도를 뛰었습니다. 702호. 문 앞에서 숨을 골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서인애가 누워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 하얀 이불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은별이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상자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서인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만져졌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님. 서인애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은별을 봤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은별아.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신락 같았어요. 네. 저예요. 왜 왔어? 어떻게 안 와요? 서인애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은별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는 듯 했어요. 은별이 서인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20년 동안 저는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은별의 목이 메었습니다. 이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마른 뺨을 타고 베개로 스며들었습니다. 은별이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이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문서, 코트, 시계, 편지도 다 읽었어요. 이내의 눈에서 눈물이 더 흘렀어요. 마른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열어봤구나. 네. 은별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알았어요, 다. 이내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슉슉 소리를 냈어요. 말을 이었습니다. 은별아, 너 알아. 숨을 한 번 더 쉬었어요. 우리 민준이가 혼자 가는 게 너무 싫었어. 은별이 이내를 봤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그때 네가 구세주처럼 왔잖아. 서인애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은별의 손을 쥐었어요. 민준이가 혼자 안 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너무 고마워서 평생 보답하고 싶었어.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내의 손등에 떨어졌어요. 이내가 기침을 했습니다. 몸이 흔들렸어요. 은별이 시어머니 이내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서인애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다른 방법 있었다면 좋았겠지. 은별이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바보같이 몰랐어요. 이내가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하지만 금방 기침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모질게. 아니에요. 은별이 서인애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그게 내가 너와 우리 집안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서인애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더 빨라졌어요. 은별아, 행복해라. 어머님과 함께 행복할 거예요. 이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겹게 저었어요. 아니야. 내 인생 살아. 은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더 고마웠어요. 바보 며느리와 평생 같이 살아요. 서인애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미소였어요. 작고 평온한 미소.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정말 고마웠어.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은별의 손을 쥔 힘이 점점 빠져나갔어요. 서인애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심장 모니터에서 긴 소리가 났어요. 은별이 서인애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하얀 불빛이 복도에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의사가 서인애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호사가 시간을 기록했어요. 밤 9시 15분. 은별이 이내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가지 마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20년간 감사했어요.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어요. 서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주름이 사라져 있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가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은별 옆에 앉았어요. 서인애를 봤습니다. 함께 소리내 울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장이었어요. 은별이 영정 앞을 지켰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어요. 최순자만 곁에 있었습니다. 발인 날 은별이 영정을 들고 화장장으로 향했어요. 유골함을 받아 안았습니다. 하얀함이 차가웠어요. 납골당이었습니다. 민준의 유골 옆에 서인애의 유골을 안치했어요. 나란히 놓였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옆이에요. 이제 같이 계세요. 절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별이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파주 골목이 보였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골목은 그대로였습니다. 대문 앞에 섰어요. 깨끗했습니다. 페인트도 새로 칠해져 있었어요. 편지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깨끗했어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가구들이 20년 전 그대로 있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울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을 들고 울었습니다. 똑똑.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봤습니다. 동네 통장이 서 있었어요. 은별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했어요. 통장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20년 동안 이 집을 관리하셨다고요. 매달 빠짐없이 관리하셨다고. 청소도 한 달에 2번씩 오셔서 하시고 화단도 가꾸셨대요. 주인이 언제 오냐고 물으면 항상 곧 온다고 하셨답니다. 20년 동안요. 은별이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어머님의 희생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은별은 집을 둘러봤어요. 부엌, 화장실, 안방. 모두 깨끗했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2번씩 오셔서 집안 곳곳을 관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은별은 마당에 나가 앉았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 왔어요. 이제 이 집에서 살게요. 어머님 마음 이어갈게요. 사랑해요, 어머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서인애의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은별은 텅 빈 아파트 앞에 섰어요. 현관문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집안에는 이내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은별이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어요. 침대 시트가 깨끗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베개에서 희미한 비누 냄새가 났어요. 서랍을 천천히 열어봤습니다. 낡은 통장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모서리가 달아 해진 통장들이었습니다. 통장엔 시어머니 이내의 20년간의 입출금 기록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사채업자에게 매달 보낸 이자와 원금이었어요. 은별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물이 통장 위에 떨어졌어요. 20년간 어머님 혼자서 감당하고 계셨어. 매일 아침 영정 앞에 절을 올리며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보험사였습니다. 서인애가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다고 했어요. 수익자가 은별로 되어 있답니다. 보험금은 5억 원입니다. 은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보험금이 통장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은별은 통장을 들고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은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돈, 제가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님처럼 어려운 사람 돕는데 써야 할 것 같아요. 2022년 봄이었습니다. 친정집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어요. 대문 옆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서인의 쉼터. 하얀 바탕에 파란 글씨였어요. 은별이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햇빛에 글씨가 반짝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30대 여자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시댁비 때문에 집을 나왔다고 했어요. 은별이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괜찮아요. 여기서 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5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알람이 5시에 울렸어요. 은별이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부엌에서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이었습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떠나신 지 일주기 되는 날이었어요. 은별이 새벽부터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손수 만든 감자떡을 가져왔어요. 봉지를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유골함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1년이 지났어요.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무릎에 닿았어요. 어머님 이름으로 쉼명 도왔어요. 쉼터에 10명 머물고 있고 매일 새벽 봉사도 나가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유골함을 쓰다듬었어요. 매끄럽고 차가웠습니다. 손끝에 온기가 빠져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와 안방 벽을 봤습니다. 캐시미어 코트가 걸려 있었어요. 가위로 잘린 자국. 삐뚤삐뚤 꿰맨 바느질 자국. 하나하나 다 보였어요. 그 옆 탁자엔 롤렉스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별이 매일 아침 이 앞에 섰어요. 오늘도 열심히 살게요. 3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겨울이었어요. 시청 강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봉사상 시상식이었어요. 은별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트로피가 차갑고 무거웠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상은 제 시어머니 서인애님께 바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객석이 흐려져 보였어요. 서인의 쉼터는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은별이 전국을 다니며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람들이 울었어요. 은별도 울었습니다. 은별은 오늘도 여전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봉사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울렸어요. 은별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에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안방에 걸어둔 캐시미어 코트를 봤어요. 손을 올려 코트를 쓰다듬었습니다. 은별은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다녀오겠습니다. 은별은 도시락 가방을 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사랑해요, 어머님. 은별이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어요.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서인애의 사랑은 이은별을 통해 세상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서인의 쉼터는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도왔고 200명에게 안식처를 제공했습니다. 묵묵한 희생의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올해도 웃음과 건강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소리바람이었습니다.